낮술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7영수님은 8옥수님하고 하고 왔죠. 이 옆에 있는 분들은 지금 고독 정식 먹고 왔고, 17영숙님은 혼자 방에 들어와서 쓰러져 버립니다. 굉장히 슬프겠지. 뭔가 목표를 잃은 느낌이지 않을까? 내가 무언가 나랑 비슷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 오랫동안 환상을 품어왔던 사람이 알고 보니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야. 내가 오랫동안 꿈을 꾸어서 면접을 봐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가야지. 그 회사 사람들 정장 딱 입고 멋있게 그 사람들과 대하고 이런 거를 보고 딱 갔는데 알고 보니까 채권 추심 업체야. 가가지고 그 정장을 입고 가서 협박해야 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자괴감이 들겠지. 아, 내가 이러려고 이 회사 온 게 아닌데. 지금 영숙님은 그 회사에 면접만 봤지 입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까지 면접까지 봤는데 아, 내가 열심히 지금 남은 2차 면접을 봐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좌절하고 있어. 나 같은 속성에 한 사람이 눈에 꽂히면 그 사람만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영숙님은 특히나 더더욱이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할 사람이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니까. 여기에서는 더더욱 좌절을 하지. 나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한번 마음이 가면 맹목적으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부분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상처받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영숙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겠어? 에이 바보야, 너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다 퍼주고 그래? 막 사랑에 빠지자마자 이렇게 다 퍼주고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살아? 영수님은 생각했겠지.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이거는 더 좋은 거 아닌가?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래서 영숙님은 육영수에 대해서 기대를 했겠죠. 그 목표가 너무 강하게 돼 있고 그동안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6기부터 지금까지면 지금 거의 뭐 몇 년을 1년 넘게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이 커졌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적인 매몰 비용도 커졌겠지. 아, 유경수 같은 사람이 우리 기수에 있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경수가 같은 기수에 딱 나타났네? 그래서 엄청나게 기대를 했는데 뭐야 뒤로는 DM 보내고 그러고 있었어? 물론 여기서는 DM까지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대답을 잘 안 해. 유경수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던 것 같다. 지금 눈이 달라졌죠. 낯설의 출연이 영숙님에게 상당히 모르겠어.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PTSD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던 것 같다. 인터뷰했던 거랑 다르게. 원래 선택했던 사람 그냥 느낌상 현숙이 아닐까. 그러니까 현숙을 선택한 것까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 실은 현숙님 골랐다가 영숙님 눈에 밟혀서 아니면 나한테 맛있는 거 사줬는데 미안한 마음이 커져서 왔어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아침에 카페 갔을 때 그리고 그 전에 몇 번의 이게 대화를 시도하는 중에서 영숙님이 물어봤거든. 근데 영수는 대답을 제대로 안 했어. 그 상황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영수님이 뭐 여러 이성 만나면서 숨기고 그 앞에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잘못 배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거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거나 뭐 모르겠지만 이 기준값이 좀 잘못 잡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옛날에 팟캐스트를 할 때는 야한 농담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 지저분한 느낌의 야한 농담은 아니고 어쨌든 선을 지키는 그런 건데 내가 그런 농담을 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나는 더 심한 짓을 할 줄 알아. 그래서 그 뭔가 이렇게 파티를 했을 때 막 그런 파티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 난 막상 만나면은 찐따라 가까이도 잘 안 가거든. 그러니까 뭐 친해지고 이렇게 뭐 관계가 뭐 애인이 되고 이러면 뭐 그렇지 당연히 뭐 잘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게 기준이 다른 거야. 자기는 더 실제로는 더 심한 행동을 하지만 겉으로는 좋게 표현을 해. 좋은 게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는 유경수처럼 말을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고 숨기고 그런데 실제 행동은 더 심한 것을 주변에서 보니까 아 남들도 다 이러잖아. 이렇게 되는 게 지금 유경수님이 잘못 지금 학습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경수님은 구역별로 구분해 놓는 거여서 예를 들어서 연료자마다 앉는다 그런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낯설어 보다가 이쁘다 DM 보내야지 이럴 수 있어. 근데 유경수님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단 말이야. 한 기수에 한 명을 선정해서 1, 2주 차에 보낸다. 이런 뭔가 나름의 알고리즘이 있단 말이지. 영수는 내가 무슨 연료자를 마다 안 해. 아니야. 난 너밖에 없어. 그리고 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 아니면 너밖에 없어까지는 아니지만 아유 내가 지금 이 순간 넌 생각나는 사람 너밖에 없는데 딴 순간에 딴 사람이 생각나겠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붙잡는 거니까 다른 케이스 아닐까? 17 영숙님 같은 케이스에는 근데 유경수님도 어쨌건 지금 누구를 사귀는 건 아니니까 누군가를 결정하기까지는 그냥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겠지. 솔직히 이게 뭐 사귀는 상황에서 이랬으면은 그게 문제가 돼도 뭐 사귀는 게까지는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쨌건 계속 신경이 쓰였다. 이렇게 욕먹을 줄 몰랐던 이유가 그냥 남들도 다 이럴 줄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유경수님이 좀 기준을 잘못 세우고
산 거지. 그러니까 유경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낯설에서도 다 자기처럼 행동하는데 카메라에 안 잡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DM도 보내고 밖에서도 만나고 여러 사람 또 플러팅도 하고 그런 낯설 모임을 가져서 그런지 영숙님의 행동이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보이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캐리어에서 뭔가를 챙겨가지고 방 밖으로 나가죠. 방 문을 두드리기 힘드니까 17영수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뭐 바로 알아듣고 뭐 누구 보고 싶은데 유경수? 또 쿨하게 불러줍니다. 유경수님은 DM이 방송에 나갈지 몰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그냥 DM 주고받으면서 만나는 게 당연하잖아. 뭐 내가 이 사람 사귀지 않는데 한 사람 사귀지 않는데 DM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또 그렇게 생각하면 유경수님이 막 그렇게 잘못한 행동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17영숙님하고 대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뭐 유경수님처럼 뭐 행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스타 세대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지. 사귀는 사람이 정확히 없다면 뭐 DM으로 여러 사람 알아가면서 그중에서 이제 한 사람 사귀면 정착하고 그때 이제 썸을 탔던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제 적당하게 뭐 바쁘다거나 아니면 잠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다음을 기약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뭐 멀티 아이디 같은 걸로 여자친구랑은 커플 인스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DM은 15연숙님이 제작진한테 보내준 거긴 하더라고요. 이걸 내가 잘하는 이유는 이런 케이스의 양쪽 사람들을 각각 상담을 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이게 간접적으로 지식이 쌓이는 거지. 아, 이런 기술들로 했구나. 들으면서 아, 이 사람의 애인이 저런 기술을 썼던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퍼즐들이 굉장히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육영수를 바로 부릅니다. 잠깐 나와봐. 그냥 나와봐. 형이 나오려면 허세를 빼면 17영수가 아니죠. 허세가 빠진 영수는 더 이상 17영수가 아니다. 영숙 씨 앞에서 살짝 허세 부리는 느낌 그리고 아주 약간의 그런 수동 공격? 그렇게 부르지 마. 또 왜 센 척이야. 그래서 내가 부른다고 말을 해줘야지 유경수 다 듣고 있을 텐데. 아주 약간의 수동 공격인데 날 귀찮게 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부른다. 영수는 어때? 17개의 금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좋고 착한 사람인데 허세가 있어가지고 이런 태도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도 이런 거 부탁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그러면서 온 거는 영숙님은 피로회복제를 건넸네요. 이게 솔직히 마음으로는 솔직히 좀 원망스럽고 그럴 텐데 여기서 뭐라도 해봐야 되는데 영숙님도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경수의 마음을 더 돌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리고 17영숙님 자체가 그렇게 사람을 재밌게 해주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냥 좀 차분하고 그리고 온화한 사람이지 재밌음을 원하는 사람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언어적이나 이런 걸로. 뭐 같이 뭘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지적인 능력은 훌륭하시겠지만 유경수도 엄청 재밌는 스타일이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닥 재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지만 영숙님은 한 번 마음이 갔기 때문에 뭐 재미고 뭐고 모르겠고 난 이 사람이 좋아인 상태일 거고 그래서 피로회복제를 건네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렇게 주는 것으로 하는데 압박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좋은 사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뭐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회피형 남자를 만났어도 영숙님은 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마음은 힘들겠지만 왜냐면 그 사람을 기다려 줄 거거든. 물론 그쪽이 더 영숙님한테는 더 마음은 편하겠지. 17영숙님은 사람을 잘 못 보는 걸까요? 왜 한 사람한테 마음을 주고 이것저것 따져보지 못하는지. 사람을 잘 못 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사람은 타인을 잘 못 봐.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일단 말 그대로 느낌으로 놔두고 다른 부분을 보면서 내가 생각한 판단이나 이런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잘 못 보는 건 당연해요. 사람이 사람을 잘 못 보는 건 당연해.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는 게 문제야. 따져보지 않는 것까지도 좋아. 근데 주어진 단서들을 외면한다는 게 문제지. 영숙님 똑똑한 사람이니까 아니 내 앞에서 저렇게 망설이고 주저주저 했던 게 이런 이유였어? 영수가 내 앞에서 주저했던 모습 다른 사람을 선택하려고 했던 모습 그래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했구나. 근데 DM 얘기도 들었잖아. 그러면 퍼즐을 그때쯤엔 맞춰야지. 실은 단서나 이런 거를 퍼즐을 맞추지 않고 간다는 게 그게 문제죠. 아 DM 영수라고 그냥 부를까요? 이게 6영수 하니까 발음이 잘 힘들어. 헛똑똑이죠. 17영수님도 이게 사랑 경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공부를 위주로 살아왔던 사람이지.
그래도 피로회복제를 감사하게 한 입 바로 먹고 영수님도 피곤했겠지. DM 영수님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었겠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그 진정성은 또 인정하긴 해야 돼. 정말 누군가를 어떻게든 내가 미국으로 돌아갔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런 의지 하에 지금까지 내가 뭐 훈련하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그런 시간 동안 쓰지 못했던 이성을 만나게 쓰지 못했던 그런 거를 내가 예를 들어서 1년간 섬에 있다가 나왔어. 그러면 나와서 1년은 마치 2년처럼 해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솔로나에 출연하고 나서부터의 시간을 마치 1년을 10년처럼 쓰고 있는 시간과 정신의 연애방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후보로 두고 그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17영숙님은 이런 게 문제야. 내가 여기 앉으면 영수 오빠가 엄청 싫어하겠지?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벼가 고개가 숙어 있으면 익지를 못해. 익을수록 숙이는 거지. 벼가 아직 그 나오지도 않았는데 숙이고 붙어 있으면 땅 위로 나오지도 못하고 땅 위로 못 나오면 익지를 못해.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적고 사회에서 처음 시작하고 이런 상황인데 벌써부터 고개 숙일 생각부터 하면은 실은 벼가 익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좀 경험도 쌓이고 직급도 올라가고 이제 눈치도 생기고 근데 밑에 있을 때 겸손만을 생각하면 그냥 눈에 안 띄어버리는 거지. 그냥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적절한 겸손. 근데 내가 지금 오히려 가진 게 없거나 나와 비슷한 그런 또래나 그런 경우에는 너무 과한 겸손은 그냥 묻힐 수가 있다. 햇빛을 못 봐. 벼가 익지를 못해. 교수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겸손한 스탠스가 기본이 됐을 가능성 있죠.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겸손을 장착해야지. 왜냐면 이게 어떤 교수님들은 진짜 왕처럼 군림하는 교수님들이 있어. 여전히도. 그리고 어떤 뭐 교수님들은 뭐 친구처럼 해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죠. 왜냐면 그 교수님이 나의 석사, 박사 어쨌건 뭐 4, 5년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고 있는 거거든. 뭐 교수님이 아니다 싶으면 아니다 뭐 박사 못 따는 거니까 그냥 물론 박사 수료도 할 수 있지만 박사와 박사 수료는 다르잖아요. 자기의 4, 5년의 결정이 교수님한테 들렸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읽지 않은 무리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 이렇게 겸손한 말만 나오는 이게 그냥 디폴트로 깔려 있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좋아. 학생들을 가르쳐본 입장이어서 저게 좋게 보이는 걸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게 같은 또래가 봤을 때는 가치가 떨어져 보이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낯설은 동등한 남녀 관계이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굳이 취할 필요는 없지. 근데 영숙님은 저게 이제 몸에 배인 거고. 저게 몸에 배 있는 사람들을 나는 개인적으로는 좋아해. 근데 저게 동등한 그런 이성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아 보일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 나도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좋거든. 상대를 따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게 힘들 수 있지.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이 안길 바랄 텐데, 네. 이게 자기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영숙님은 조금 좌절해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아유 누가 나를 반기겠어. 그 마음이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나마 편한 영수한테 저런 농담을 건네는 거야. DM 영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금방 왔네요. 피로회복제 먹었어요? 물어보는 거지. 뭔가 잘 먹었어요. 에너지가 불 끝나네요. 할 법도 한데 편집이 됐는지 안 했어. 왜냐면 따로 피로회복제 받아 먹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탄 사람과 특별한 관계 있던 것처럼 보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감사 표시를 뭐 따로 했겠죠. 근데 여기서 대놓고 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안 했겠지. 여기서 지금 이제 패널들한테도 실은 좀 DM 영수님이 이제 확실하게 찍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정확히 찝어줘. 15연속 얼굴이 잘 보이는 자리로 갔다. 하지만 얼굴은 순자님을 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여기 지금 가능성이 있는 두 사람을 다 보기 위해 갔다. 근데 아마 현숙님이긴 하겠지. 패널들 덕분에 놓칠 뻔한 거를 이제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좀 뭐랄까요. 17영숙님이 생각하는 대로 한 명한테 마음이 가면 그렇게 직진하는 그런 올곧은 마음이다라고 하면 저렇게 옮겼을 때 나는 당신과 거리를 두겠어요라는 메시지를 줘서 이건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는 걸로도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7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예민하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 뭐 상처를 크게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렇게 옮겨가는 것만으로도 실은 심리적 타격이 크지. 서로 이성을 만나고자 낮술을 먹고 이성을 내려놓고 그렇게 이성을 향하는 그런 20영수왈 동물의 세계가 아닌가요? 20영수님이 말했어. 동물의 세계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성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상을 뭐 선택을 한 거죠. 근데 확실히 편안해 보이진 않지. 그리고 뭐 18영호님도 파록순한테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11영식님이 또 돌아왔네요. 이번 기수의 두 주인공이죠. 그러면서 11영식님이 오자마자 이제 순자님이 방에 있어? 갔다 와야겠다. 가서 또 재밌는 소식 듣고 싶어. 순자님이 듣고 싶은 얘기는 영식님 뒷담화. 파록수님이 11 영식님에 대해서 마음 없어요. 도와주는 멘트 치는 것 같아도 순자님이 영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자님 마음 우리 마음 시청자로서의 재미를 찾는 파록수님이 11 영식님과 뭐 얼마나 힘들었나 그런 얘기들을 하러 가는 거죠. 아 패널 드리겠어 사람들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치 순자님은 실은 지금 살짝 마음은 퇴소했잖아요. 지금 그 전에 울면서 퇴소하고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시청자 모드로 관전 모드 같은 시청자로서 동질감을 가져봅시다. 이제 순자님은 이제 우리 같은 시청자예요. 재밌는 소식을 들으러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같이 가자. 정숙님은 달라. 순자님은 아유 우리 11영식 어땠어? 별로지? 나한테 털어봐. 아우 나는 이럴 때 제일 좋아. 정숙님은 다르지. 영호랑 좋았어? 영호의 마음을 알아야 돼. 둘의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순자님이 여기 왔을 때 뭔가 다른 사람이랑 다대일 데이트도 하고 그렇게 인기가 있는 그런 상황을 나름 기대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재미는 있었는데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선택한 후보는 영수님. 영수를 만나고 싶었는데 영수가 안 왔죠. 그래서 대화해봐. 왜 안 했어? 영호 말고 영수한테 가. 정숙님이 지금 견제하고 있지. 지금 영식님 뒷담화 안 나오니까 순자님 재미없어. 그래서 대화하자고 해서 이야기하고 너무 좋아서 그 다음은 선택을 하면 그분을 선택해야겠다. 그치 좋은 말 할 때 17영수랑 대화해. 영호한테 다가오지 말고. 그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지. 내가 터트린 피공 봤어? 내가 터트릴 수 있는 게 피공만일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이 이제 그만큼 영호에게 깊이 가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그래서 18영호. 지금 여기서 이제 18영호에 대해서 좋다고 하니까 순자님은 이제 표정이 조금 또 관심이 있어지죠. 그래서 뭐 옥수님은 원래는 영호님 생각했는데 쟤는 날 안 좋아할 것 같아라고 서로 생각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뭐 얘기가 잘 통했대. 뭔 얘기했는데? 정숙님하고 영호님은 뭐 거의 되는 걸로 확정이잖아요. 되는 걸로 이게 뭐 스포가 이미 너무 확실한 스포가 돌아가지고 내가 웬만한 스포는 그냥 무시하거나 재미로 보고 넘기는데 이거는 앞뒤 사정을 맞춰보니까 맞는 거야. 정숙님은 영호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지 얘기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았겠지. 그래서 불안했겠지. 근데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이제 나만 대화를 못해서 그냥 한 거다. 근데 정숙님은 지금 화나지 이런 거는 이제 정숙님은 이제 솔직히 얘기해라. 난 솔직히 해줘서 고맙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원래 여자들은 나만 바라봐주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영호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죠. 일단 여러 사람 만나보면서 후회 없이 만나보고 싶겠지. 왜냐면 18기 때 처음에 그때도 정숙 씨였지만 정숙 씨한테 꽃을 주면서 그때부터 여러 사람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걸렸지. 6순위가 되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또 다르거든 여자랑. 남자들도 근데 싫어하죠. 나만 바라봐주는 거 좋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영어 신경 쓰이네. 근데 그게 가벼운 마음이었다고 생각나면 짜증나지. 정숙님이 너무 또 굉장히 진지하고 승부욕 강한 사람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정숙님이 승부욕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이 사람이 룰을 어겼다는 느낌 혹은 내가 지고 있다는 느낌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11 영식님은 아닌 것 같다. 뭐 알고 있었죠. 진작이 아니었고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갔고 그리고 가서 아니라는 것을 말하진 못했어. 여기서 뭐 순자님은 딱히 놀랄 일 없고 정숙님은 뭐라고? 이성적인 매력 포인트 없다. 15영수님은 너무 재밌다. 역시나 이성적인 호감 없다. 이게 문제라니까. 15영수님이 이제 이런 이성과 남 섞여 있는 이런 모임에서 정말 날개를 달 거야. 분위기 엄청 잘 띄울 거고. 그런데 문제는 끝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짝짝이 돌아가.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둘둘씩 가. 혼자 남아. 그런 일들을 이제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날개 달린 유머들을 하고 다니면 어느 순간 그거에만 꽂히는 사람들이 올 거다. 자기 시장을 발굴하면 그 안에서 이제 확실한 인기를 구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영수님, 15영수님은 잘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쨌건 사람이 재치가 있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거든. 그리고 18영호는 알아보고 싶다.
그치. 근데 문제는 이제 15 영수와 18 영호는 실은 둘 다 재밌는 사람이거든. 여기서 만약 재밌는 사람이 없었어. 진짜 뭐 11 영식님이랑 15 영수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면 경쟁력이 있지. 외모가 딸려도 재치나 그리고 여유 이런 걸로 어떻게 파고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18 영호님도 재치가 있어. 말을 잘해. 심지어 저 이게 지금 저게 발톱을 숨기고 있어 그렇지. 영호님이 지금 역대급 그 개그 캐릭터란 말이야. 그 재밌는 말을 잘하는 캐릭터란 말이야. 그래서 15영수님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기가 힘들죠. 이미 외모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고 유머 감각도 비슷한 레벨이면 굳이 15영수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유머 감각의 방향성도 15영수는 말 그대로 동성끼리 아니면 뭐 모임에서 그냥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개그를 구사하다 보니까 18영호님에게 그것을 이기기는 어렵겠지. 그래서 뭐 18영호님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이 돼버렸네요. 네가 관심 있으면 고해. 의욕 없다. 의욕이 떨어졌지만 뭐 그래도 만나겠지. 어려운 상황. 누구랑 만나고 싶냐? 그렇지. 17영수와 18영호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군요. 13광수는 왜 빠졌죠? 17영수랑 13광수 둘 다 좋았다면서. 그래서 그냥 선택한다면 18영호님이 아니었을까. 근데 18영호는 한 사람으로 결정된 상태로 가면 나중에 힘들어지는 걸 18기 때 경험을 했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다른 사람을 알아볼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야. 11영식님은 지금 팔옥수님 상황도 모르고 지금 물어보죠. 바운더리 있냐? 그래서 오늘 결정한대. 근데 17영수님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 같아. 그래서 15정숙 매력 있고 15정숙과 팔옥순 둘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 뭔가 표현력은 부족하지만 감성은 충만한 그런 공돌이군요. 영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옥수님이 남자를 선택한 그런 순간은 나예요. 그쵸? 그러니까 영식 입장에서는 나한테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걸 영식님 까지 말라고 영상이 있고 거기에 댓글이 좋아요가 순식간에 탁 눌리는 걸 보고 이거 단체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 살짝 들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런 댓글이 달렸어. 11영식 지인도 아니지만 영식이 저희보다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저희보다 부자거든요. 근데 형제가 넷이라는 거를 이번에 밝혔단 말이야. 그러면 집을 해줄 때 그만큼 기대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영식님이 스스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부모님이 나에게 적게 물려줘도 내 원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겠지. 부모님이 백억 부자야. 그럼 영식님에게 떨어지는 돈이 얼마일 것 같아? 자식이 넷이니까 4분의 1? 아니지. 세금으로 일단 절반 날라가고 형제들 간에 나눠야 되고 그리고 부모도 노후 대비해야 되니까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그냥 단순 계산으로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이 100억 부자면 10억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영식님이 100억 부잣집에서 살다가 내 가정은 10억 부자로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10억 부자로 떨어지기 때문에 영식님은 실은 조급할 가능성이 있어. 4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라니까? 여기 내려오면서 거기서 반토막이 나버려요. 30억 이상이면 자진신고도 45% 그리고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반토막 나. 그리고 부모님도 노후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 5분의 1에 세금으로 반토막 나니까 10분의 1로 떨어져.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살던 삶의 규모보다 내가 이룬 게 없으면 10분의 1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영식님이 한편으로는 불안일 수도 있어. 10억도 부자지. 10억도 부자인데 100억으로 살던 사람이 10억으로 사는 거랑 1억으로 살던 사람이 10억으로 사는 게 같아요? 그게 다르지. 그래서 영식님은 어쩌면 돈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 내가 지금 레벨이 다운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 현금으로 10억은 부자인데 만약 현금으로 100억을 가진 부자였다라고 하면 실제로 부자들이 현금으로 100억 가지고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보통은 부동산이야. 현금으로 100억 부자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100억 갖고 있고 지금도 똑같이 유지하고 있을까? 아니겠지. 보통은 부동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쪼개야 되는 상황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식님이 실제로 막 부자여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지. 돈 걱정 없이 잘하던 사람이 이제 돈 걱정을 해야 돼. 내가 내 가정을 꾸리는 시점에선. 영식 아빠가 집 해준다고 했는데 그게 실체가 없잖아. 뭐 집 해준다는 말을 했을 수는 있겠지. 영식님 자체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부자가 맞지. 당연히 이제 뭐 나 같은 서민이 봤을 때는 당연히 부자인데 영식 입장에서는 그런 재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걱정이나 불안함, 내가 살아온 것만큼 살지 못할까 봐 하는 그런 불안이 좀 껴있을 수 있지 않겠나. 아, 진짜
돈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원래 풍족하게 살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떨어질까 봐 두려웠고 그래서 지금 낯솔에 나온 것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졌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마어마한 부자라면 영식님은 부자가 될 거고 부모님이 부자라면 영식님은 평범해질 거야. 그래서 영식님은 자꾸 자기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 증여가 처리됐으면 집 사줄 거예요라고 말 안 하지. 자가가 있어요라고 말했겠지. 그럼 증여가 안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증여가 안 끝났고 내 형제 중에 하나고 심지어 다른 형제는 손자 손녀가 있는 상태야. 그럼 자기 몫은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지금 영식님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그렇게 무조건 집 해줄 거예요. 난 안정적이에요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구나. 저게 한편으로는 걱정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쵸. 저기 이제 조카들 이제 커가지고 성년 되거나 할 텐데 조카들 몫이랑 그렇게 가족 몫이랑 혼자 사는 영식 몫이랑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똑같이 줄 수 있나? 그래서 영식 씨는 그런 부분에서 두려운 상태였겠구나. 낯설에서 그래서 돈 얘기부터 했구나. 집을 해줄 거라고 했구나. 집을 받는 게 아니라 집이 있어요. 10억이면 강남 송파 이쪽에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그러면 원래 살던 데서 조금 더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집을 해준다고 그렇게 말한 거구나. 영식 씨가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스스로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상태는 아니구나 라고 배울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데이트를 할 때 그런 걸 어필하면 이 사람이 어쩌면 가진 게 없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한 게 영식님이 무조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영식님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1조 부자일 수도 있지. 1조 부자면 영식님한테 1,000억이 와. 그러면 뭐 1,000억이면 대단한 부자죠. 그럴 수 있지. 1,000억이면 뭐 다 사고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댓글로 부자라고 써있길래 엄마 건물 아빠 건물 각각 있으면 뭐 한 합쳐서 한 400억 될 수 있겠지. 그 건물을 그러면 결국 팔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팔아서 쪼개야 된다는 얘기거든. 왜냐면 그 영식님이 그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서 상속세를 물 돈이 없어요. 그치 이제 나이도 있고 한데 아직 증여를 못 받고 현재 언젠간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기 몫으로 안 됐다는 것이 한편으로 저런 조급함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 상위 10% 높지. 근데 높은데 그게 어떤 10%가 나쁘다는 거 아니야. 영식 씨가 부자가 아니라는 거 아니야. 영식 씨 부자였겠죠. 부자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겠지. 근데 이제 그 마음 안에 어떤 열패감과 조급함이 10분의 1로 지금 내 삶이 10분의 1로 다운그레이드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나 이런 걸 판단할 때는 그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모델이 조금 살이 붙었어.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그 사람은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원래 아름다운 몸매를 기준으로 혜택을 받고 근데 내가 봤을 때 뭐 정도 날씬한데요? 살 빼지 마요. 이러면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야. 17영수도 8억 순에게 속감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버렸네요. 대출 없는 빌딩이 많이 없는 이유가요. 내가 1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짜리 빌딩을 살 것 같아? 그 10억으로 대출을 예를 들어서 물론 10억 건물로 10억이 나오진 않겠지만 10억을 대출 받으면 20억짜리를 살 수 있어. 그러면 20억짜리 건물을 사면 그 이자를 감당할 수가 있어. 그 10억을 더 삼으로써 10억 대출의 이자가 나와. 그러면 일단 20억짜리를 사려면 나중에 이게 오르는 거랑 하면 나중에 훨씬 더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어. 재산이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대출이 안 끼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었어. 지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대출을 안 끼면 반쪽짜리 건물을 사는 거고 대출을 끼면 2배짜리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대출을 끼는 게 아니라 더 큰 건물을 사서 더 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 투자를 해도 어차피 그만큼의 규모가 커지면 거기서 보통 뭐 세금이 나와가지고 그 유지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10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유지를 하는 상태로 아니, 그래서 대출이 있는 거예요. 대출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대출을 해서 더 큰 건물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야. 가난해서 대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대출이 다 있는 거예요. 대출이 없이 그 건물을 사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거야. 일부러 대출을 그래서 안 갖고 유지를 하는 거고 웬만하면 그런 건물주들은 빚이 그래서 있는 거야. 건실하게 뭐 1금융권에서 10억 빚이 있다? 이거는 알부자야. 알부자일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잘 만나 보십시오. 이렇게 공 멀리 던지기는 두 사람이 했고요. 시력은 두 사람이 했고요. 페널티킥은 이렇게 두 사람이 받았고요. 영식님이 2표. 슈퍼데이트권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축구장에서 일이 끝났습니다. 빨리 지나갔죠? 근데 그거 목도리예요. 여기서 DM 영수님이 현숙님에게 다가가서 말을 합니다. 바라클라바야? 이런 유형으로 쓰는 거를 바라클라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따뜻하긴 엄청 따뜻하겠네요. 머리 스타일 남자는 잘 못 쓰겠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서 대화를 하면서 가고 그거를 뒤에서 17영숙이 듣고 있죠. 이렇게 단서는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앞에서군요. 이렇게 듣고 있죠.
앞에 17영숙이 있어도 뭐 신경 쓰지 않고 뭐 내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더 충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이거는 뭐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17영수랑 둘이서 얘기할 때 17영수에게 어떤 영숙님에게 기대감을 남겨두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 기수여도 20기수여도 뭐 예를 들어서 영철님 같은 그런 분들은 내 점수가 좀 잃더라도 그냥 솔직히 말하잖아. 약간 이상주의자고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문제지. 자기를 변호하려고 상대를 현혹시키진 않는단 말이야. 나 한국으로서 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그냥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인데 그냥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할 뿐이잖아. 그래서 그게 말을 돌려서 상대가 오해하게 만들진 않거든. 근데 정말로 자기가 믿고 있는 거를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그리고 자기가 손해 봐도 그냥 일단 그거는 질러. 저 실은 옥수님 선택했었어요. 그냥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미국 이유다. 그런 분에서 어쨌건 책임감이 있는 거야. 책임감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경수는 17영숙에게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갈 일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니까 이게 영숙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자꾸 쌓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쌓인 단서. 아, DM 영수님은 현숙님을 더 관심 있어 하는구나. 나랑 만날 때도 그냥 재미없어 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단서가 계속 쌓였음에도 둘이서 말한 그런 대화로 DM 영수는 어쩌면 나를 좋아할지도 그냥 정해지지 않은 걸지도 그렇게 그냥 생각한단 말이지. 15 현숙님한테 말 걸러 가더라고요. DM 보내도 되는데 왜 굳이 말 걸러 갔을까? 건전지가 떨어졌나? 사계 데이트권 써주세요는 아니었어도 사계 데이트권 나한테 혹시 써주실? 정도까지는 하러 갔을 거 아니야. 자기를 비춰서 데이트권 써달라는 식으로 어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 데이트하고 싶었겠지. 왜냐면 이게 뭐 DM 영수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17 영숙님이랑 데이트도 한번 했으니까 내가 아직 마음에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15 현숙님하고도 데이트를 하고 싶고, 근데 15 영숙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또 데이트를 해버리면 내가 못 하잖아요. 그냥 가서 나 당신한테도 마음 있어요 어필을 하고 싶지. 그래서 물론 그거 써달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오늘 데이트하고 싶었던 상대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데이트하고 싶었던 상대이니까 조금 더 자기 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사계 데이트권 15 현숙님이 데이트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똑같이 이제 15기다 보니까 조금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 그게 너무 과학적 사고를 하는 면은 있어.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과학적 사고를 하고 항상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보는 분은 맞는 것 같은데, 정작 자기 일에는 뭔가 부정적인 단서를 좀 외면하는 게 있지 않나. 여기서 뭐 슈퍼데이트권이죠. 사계데이트. 이제 원래는 슈퍼데이트인데 여기서 이제 낯설 사기니까 사계데이트라고 자막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낯설 때는 이제 딴 적이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데이트 쓸지 정했어? 정해져 있대. 안 들렸을 리가 없지. 들릴 거라고 생각하고 말했을 거고. DM 영수가 17 영숙님을 안 좋아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치. 이게 또 창문도 닫혀 있고 폐쇄적이니까 여기는 들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아니야, 나 여기 오기 전부터 DM 엄청 주고받았거든. 이거는 표정에서도 그냥 무조건 드러나죠.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다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방송을 의식하면 실은 조심해야 되는 말이거든. 방송이라면 DM을 주고받은 것을 말하는 것은, 물론 이게 낯설이 아니고 낯설 사계니까 솔직히 뭐 DM 주고받으려면 받을 수도 있지. 저게 어쨌건 시청자들이 봤을 때 낯설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에 무언가 서로가 플로팅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는 솔직히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이게 무슨 환승연애야? 지금 유경수랑 뭐 환승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X 찾는 거 아니잖아. 이건 방송 입장에선 그래. 그치, 약간 조작이나 연출처럼 보여버릴 수가 있는 거야. 시청자 입장에서 조금 뭐야 여기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었어? 여기서 마치 새로 만나가지고 같은 기수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 사람들은 새로 만나서 거기서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프로 아니야? DM 보내고 서로 이미 알아갔다가 나와서 그거 뭐 확인하러 온 거야? 이게 거기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솔직히 시청자 입장에선. 그러니까 15현숙님 개인은 그럴 수 있어. 15현숙님이 원래 본명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산드라 블록이라고 쳐. 그러니까 15현숙님이 원래 본체인 산드라 블록은 DM을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지. 근데 15현숙님이 저런 말을 하는 건 실은 조심성이 없는 부분이긴 해. 근데 15현숙님은 이 나는 솔로의 콘텐츠보다 내 삶이 중요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신념을 지킨 거 좋아요. 어쨌건 지킨 거 좋아. 웨딩드레스 못 입는 거 좋아. 그런데 콘텐츠의 완성도라고 생각하면, 물론 뭐 거기서 못 입어요 하면서 약간 빌런으로 나타나는 것도 물론 콘텐츠 완성도일 수 있겠지만, 원래 나는 못 입어요 하는 사람도 그게 완성도를 위해서라면 좀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현숙님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15현숙은 내가 웨딩드레스를 입어서 안 되는 게 컨텐츠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내가 이 컨텐츠에 출연자로서 나온 게 아니라 내 삶을 위해서 나온 거니까.
실은 내가 DM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17영숙도 알았으면 하는 게 중요해. 이게 공개가 돼서 컨텐츠의 뭔가 완성도나 우리의 몰입이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어. 근데 상관없을 수 있겠지. 어떻게 보면 뭐 저게 17영숙님하고 15영숙님이 좀 적절히 섞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지금 살짝 스쳐가는데 그냥 뭔가 자기 목적에 충실한 사람, 자기 목표에 충실한 사람이겠구나. 그 정도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해. 15영숙님 진취적인 사람이지. 뭔가를 추구하고 자기 신념에 맞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야는 좀 좁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오기 전부터 DM 엄청 주고받았거든. 그러니까 DM을 한두 번 주고받았다처럼 나왔었거든요. 솔직히 이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거는 엄청 주고받았으면 또 그것도 아니네. DM 영수님 표현으로는 2번 정도 보낸 것처럼 나왔어. 처음에 뭐 1, 2화 때 어쨌건 유경수 DM 영수님이 일단 1, 2화 때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DM 보내놓고 일단 간을 보잖아요. DM 보내놓고 그래서 15기 때는 15영수님한테 보냈고 힘든 순간에 DM 보냈고 약간 2번처럼 보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엄청 주고받았잖아.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 한두 번 보낸 느낌도 아니고 엄청 주고받았으면 12기까지는 원래 엄청 주고받았구나. 13, 14 딱 건너고 또 15기부터 엄청 주고받기 시작했구나. 뭐 그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15연숙님의 이 발언으로 DM 영수님이 다르게 보이는 거지. 복수형으로 써가지고 DMG 영수가 되는 거죠. 순자도 놀라고 17순자는 그 와중에 관심 없어. 되게 큰 정보인데 지금 11순자님이 살짝 주변에 이것저것 기웃기웃 하고 있잖아요. 시청자로서 지금 팝콘 먹으면서 여기저기 재밌는 것들을 찾아다니잖아. 왜냐면 본인은 더 이상 재미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할 일 다 했으니까. 11순자님은 할 거 다 했거든 이제. 자기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나름 다 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내려놨어. 그래서 뭐 DM을 했었어? 밥 먹으면서 들었던 건 이제 DM이 왔다고만 들었는데 그 전에도 주고받았던 것까지는 몰랐나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DM을 했었어? 이러니까 이때 정숙님이 누구랑? 그러니까 여기서 툭 친단 말이야. 적당히 해, 조용히 해. 그러면 서로 모르고 나온 거야? 나는 그분 안 나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어. 연락이 먼저 왔어? 엄청 예전부터 DM을 해서 엄청 예전에 DM을 해서도 아니고 예전부터 DM을 해서야. 아니 이렇게 DM 할 건데 사기를 왜? 아니 물론 나와줘서 감사합니다만 엄청 예전부터 DM을 해서 17영숙님이 굉장히 또 좌절해버린 그런 상황이 또 보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17영수님의 생각이고요. 또 넘어가 봅시다. 또 11영식님은 또 8억수님. 지금 11영식님도 슈퍼데이트권 땄거든요. 2장 땄거든. 그래서 전부 다 8억순한테 쓸까?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여기서 이러면서 뭐 거절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영숙님은 굉장히 좌절했지. 좌절한 상태에서도 지금 뭐 유경수가 그랬잖아. 뭐 다른 사람 알아보고 이런 거 뭐 알아보세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솔직히 거기다 대고 안 돼요. 알아보지 마세요. 그럴 수 없는 건 맞지.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싶구나. 그거를 몰랐던 거야? 카페에서 말을 돌릴 때부터 알았어야지. 그분 이미지가 직진 이미지였는데 배신감이 들지. 그렇지. 그래서 호감 포인트가 흔들리는 상황. 흔들리면 안 되고 호감 포인트가 저게 거의 80%였을 거 아니야. 7, 80%. 나머지 32, 30이 외모였을 거고. 그러면 지금 마음을 이제 슬슬 접을 각오를 하고 이 사람에게 마지막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확인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닌 사람이었나? DM 같은 걸 굳이 언급해서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그 사람 상대의 퇴로를 막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갈구거나 혼낼 때 이 사람의 퇴로를 막아버리는 거는 좋지 않아. 네가 집도 멀고 이사를 해서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지. 이렇게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힘들고 이사 가서 힘든 건 안다. 약간 뭔가 돌아갈 구멍을 살짝 내주는 거야. 근데 그것까지 다 차단해버리고 너 지각 계속하고 너 인간 쓰레기 같은 새끼 너 뭘 보고 배우냐. 그래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그리고 이 사람의 진짜 치부는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뭐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 안 하고 막 집안일 안 하고 막 싸울 수는 있지. 근데 그게 니네 부모님도 그래서 네가 그렇구나. 네가 부모님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하자가 있어서 네가 이렇구나는 실은 그거는 안 돼. 이런 방송에서도 DM을 예전부터 주고받던 사이였다는 거를 실은 언급하고 예전부터 그랬어라는 걸 언급하는 게 약간 영숙님 입장에서는 좀 그 정도 레벨인 것 같아. 영숙님 좀 안타깝네요. 제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뭐 그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정숙님은 그냥 말하래. 내일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말조차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판단은 뭐 상대방이 할 거니까 그냥 지금 가서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또
우리 피고왕에게 확실하게 또 공격 기술을 배워가는군요. 죽겠어 아주. 죽겠어. 아, 차 안에서 그 말을 듣고도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다는 게 진짜 15연숙이랑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영수님한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살짝 흘리고 이 사람이 마치 나한테 현숙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상대가 오해하게 그 DM을 그 시간에 보냈었다면서요. 이게 내가 그만큼 좀 재밌게 못 해줬나 보다. 이렇게 뭐 슬쩍 해보면 지레 찔려가지고 거기서 술술 부을 수도 있고 뭔가 돌리면서 다른 모순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지. 약간 죄수의 딜레마를 하는 거지. 그렇게 됐고요. 영숙님은 DM 영수에게 찾아옵니다. 잠깐 얘기하자고 찾아와서 나가려는 이때 15년쯤이 지나가는데 어쨌건 이 둘이 지금 대화로 가는 거는 봤고요. 좀 찝찝한 게 있어서 저 말고도 알아보고 싶은 분이 있는 거고 이제 숙소에 가서 좀 대화를 해보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기서도 숙소 가서 대화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숙소 가기 전에 대화를 하셨던데요? 그렇게 숙소 가기 전에 대화를 하셨던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디스지. 지금 영숙님 머릿속에 DM 있겠지만 DM 얘기 안 꺼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 영숙님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다른 사람을 알아보는 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편하게 하라고 말은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안 맞는 편이고 아니 편하게 하란다고 나랑 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DM을 보내? 그게 지금 영숙님 마음이긴 하지. 근데 DM 얘기는 안 꺼내고 있어. 아니 편하게 하라고 했지. 누가 그렇게 편하게 나랑 차 안에 앉아있으면서 다른 여성한테 DM을 보내요. 심지어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게 그냥 DM을 주고받은 사이라고만 아는구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 영숙은 확실하게 나는 영숙님 좋게 봤던 거 한스님한테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줘. 나는 접을 수 있어가 지금 영숙님의 멘트 같아. 그러니까 마음 같아. 그래서 잘 새겨 듣겠습니다. 상대가 기분이 상해서 자기의 기분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혼내는 경우 너 요즘 왜 그래? 너네 진짜 선배 대접 아주 그냥 개똥같이 하는구나 막 갈고 그러면 거기서는 잘 새겨 듣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건 그냥 상대를 달래는 거거든 실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래요. 제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떤 부분을 바꿔보겠다. 어떤 부분에서 좀 오해를 사지 않겠다. 하다못해 내가 지금 두 사람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데 누구 하나로 좀 결정하는 걸 오늘까지라도 하겠다. 아니면 아직 결정을 못했다.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아니라고 하든 기면 기다고 하든 아니면 애매한 상황이면 애매한 상황이라고 하든 근데 잘 새겨 듣겠습니다. 이거 뭐 지금 공무원이야? 접수됐어요. 이거 그러면 언제까지? 접수됐으니까 그냥 가서 기다리세요. 아니 화난 거 아니에요. 아니 웃겨서 그래. 흘려 듣는 것보다 낫지. 친절한 멘트죠. 새겨 듣는 거. 잘 흘려 듣겠습니다. 이것보단 낫잖아요. 대충 흘려 듣겠습니다. 보단 낫고. 그럼 벌써 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나은 거니까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 근데 영수 씨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영숙 씨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 그걸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게 너무 영숙 씨에게 우리가 17기를 너무 재밌게 봐서 몰입해서 그러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분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다른 분하고 대화하게 된다면 영숙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왜냐면 어차피 나는 그 삶에 안 들어갈 마음이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진 않겠죠? 이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실은 이게 문제야. 이게 실은 이 전까지 영숙님이 하는 행보나 DM까지 그래 진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러 사람 만나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다른 사람 만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도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어. 그때 17기 회계사 현숙님이 파브르 박사랑 데이트 잠깐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상철님한테도 이렇게 말했어. 거절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압박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러니까 까라면 까야 되는 게 몸에 그냥 배어 있어서 눈앞에서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 반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그냥 깔려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약간 한국 군대에서 수직적인 것에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건 영수 입장에서 영숙은 윗사람은 아니어도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거슬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절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거절하는 게 힘든. 군대는 무조건 옛설, 그치? 그런 영향인가? 영수님 진짜 예를 들어서 누군가 한 명을 사귀면 진짜 다른 이성 관계를 뭐 모임도 그렇고 안 가져야 되겠어.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거절을 잘 못하니까. 오늘 저랑 술 한잔 더 하실래요? Yes sir. 오늘 저랑 말 끝나기 전에 Yes sir. 다른 사람이 아니 오늘 저랑 저녁에 그 집 데려다 주신다면서요?
예스!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뭐 어쨌건 뭐 그런 군인 정신에서 어쩌면 나온 군인 정신에서 파생된 행동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오늘 해석하면서 살짝 스쳐가네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예썰 그런 거지.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근데 영숙 씨는 이게 뭔 소리야? 니네 DM 주고받은 얘기도 지금 듣고 왔는데 내가 차마 그 얘기까지는 방송 이전에 얘기여서 언급하지 않는 건데 지금 영숙님이 아예 모르는 상태는 아닌데 알 만큼 아는 사이인데 그쵸? 알 만큼 아는 상황인데 근데 아는 거를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상대에게 말을 꺼집어낼 때는 마지막에 결정적인 모순을 지적하는 질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영숙 씨는 그런 말을 끝까지 못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죠? 음. 저는 솔직히 17기 영숙님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었거든요. 했었지.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도 이제 대화 한번 해보고 싶다. 잘 모르고 나와서 그때 나는 솔로 때는 그냥 아예 그냥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한 번도 대화 안 해봐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다른 분과 대화를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근데 왜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0% 장담은 못하는데 바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뀔 것 같지 않는 사람의 행동치고는 뭐 DM이라거나 책상에 앉았을 때도 뭐 잘 보이는 위치로 간다거나 1대1로 대화를 밤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신청을 안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보면 그리고 심지어 데이트 신청도 현숙한테 했다거나 현숙과 데이트 중에도 계속 영숙과 데이트 중에도 그랬다거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단서들이 진짜 차고 넘치는데도 지금 이 영수의 말을 믿고 싶은 마음이 좀 올라오겠죠. 그래서 내 마음은 당신을 향해 있으니 내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해도 걱정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제가 데이트 신청했었잖아요. 그것만 알아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을 여기서 영숙님이 그나마 하는 말이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정도야.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데이트 신청했다는 게 그래서 마음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뭘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상황에선 예썰이었겠지. 예썰의 일환이었을 거고.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영수님이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17 영숙님에게 조금 더 오픈을 해줬어도 됐지 않았나. 이렇게 이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DM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약간 좀 반칙성이지 않았나. 차라리 여기서 영숙님한테 얘기를 하고 나 실은 15영숙님 좀 알아보고 싶어요. 뭐 아직 내가 정확한 답을 못하지만 한 번 정도 데이트를 해보고 와서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됐잖아. 물론 이것만이 답은 아니지만 DM으로 주고받는 건 솔직히 반칙 아니야? 핸드폰 다 뺏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가 너무 영숙님을 잃고 싶지는 않은데 기다리기에는 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그렇다고 내가 15연속과 데이트는 해야겠고 그래도 마음이라도 편한 게 좋지 않겠어? 내가 마음도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거니까 그때까지 마음 편히 기다려. 걱정하지 말고 괜히 뭐 일어날 일 네가 걱정한다고 안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이건가? 선택을 안 해줬으면 제가 고독목 정식 먹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지. 저 마음이 그럼 뭐 현숙님한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현숙님한테 마음이 없어서 영숙님한테 온 건가? 아니죠. 영숙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현숙님한테는 데이트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그러면 마음 가는 대로에 그거는 여기도 가도 마음 가는 대로고 저기 가는 대로도 마음 가는 대로고 그냥 아무 데나 갖다 붙여도 할 수 있는 말이야. 그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도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도 마음이지. 현숙을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현숙을 사랑하고 영숙한테 미안해.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었지만 일단 미안한 사람에게 마음을 털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이것도 마음이지 뭐. 그럼 마음 가는 대로 알아보고 솔직히 다른 분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마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야. 미안한 마음. 다른 분 알아보고 싶었는데 미안한 마음이 내가 여기를 오게 했더라고요. 솔직히 그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 차라리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 이게 뭐 질문의 답도 아니고 이게 유경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냥 옛설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 말 그대로 새겨 들었으면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냥 머리 조아리면서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보여. 그래서 뭐 마음이 가는 쪽으로 움직였다. 저 마음이라는 게 이제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고 현숙님이 그러면 마음이 안 가는 쪽이냐라고 물으면 마음이 안 가는 쪽이 아니에요. 현숙님도 마음이 가는 쪽이지. 그 마음이 다 다른 거지. 그래서 뭐 감사합니다 했죠. 영숙 씨도 뭐 포기했죠. 영수가 사계 데이트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찍 주무시죠. 네, 일찍 일어나야 될 텐데. 현숙과 데이트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가서 뭐 아무것도 안 드세요? 간단하게 뭐 먹고 일찍 자도록 하겠대.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제 판단하면 되니까요.
나가서도 알아볼 의향이 있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지금 가서 회초리 들고 가야겠는데. 나가서도 알아보긴 뭘 알아봐. 자, 종아리 걷어. 알아보긴 뭘 알아봐. 지금 이렇게 지금 단서가 있는데 뭘 알아봐. 어? 뭘 얼마나 더 알아봐. 나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이제 17영숙님의 또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수뇌보? 참 한결 같네요. 한결 같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재밌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수님도 약간 유경수님을 휘어잡을 수 있는 딱 눈치 빠르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유경수님도 실은 방황 중이야. 그렇게 뭐 옥수님은 지금 이제 방황을 하고 있죠. 11영식한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될 텐데, 그쵸? 뭐 스탑인지 고인지. 근데 뭐 지금 11영식님이 슈퍼데이트권을 2개나 땄는데 가가지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서 하기는 원래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따기 전에 차라리 말을 했으면 괜찮은데 슈퍼데이트권을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이거는 조금 순서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근데 말을 하긴 해야지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 그래서 이거는 말하는 게 맞는데 이제 슈퍼데이트권을 차라리 안 땄으면 실은 제 마음은 당신에게서 끝이에요. 전 당신에게 마음이 향하지 않아요. 근데 실은 이 전에 1대3 데이트도 이미 정해져 있었으면서도 그때도 미뤄놨단 말이야. 문제는 이제 팔옥수님 생각에 슈퍼데이트권 땄지만 나한테 쓰지 마세요. 이거는 슈퍼데이트권의 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슈퍼데이트권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덱처를 잘 보고 배웠어야지. 응? 그래서 제가 덱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했던 겁니다. 지금 이번 기수에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이 17옥수님 아니에요? 그 17옥수님을 찬 사람이에요. 지금 빨리 덱철의 영혼을, 심장에 덱철의 영혼을 담아서 오빠 갑자기 아니라고 상처받아서 자기 기권한다고 하면 어떡해? 왜? 얘기하지 말고 둘이서 데이트하고 지금 팝콘 계속 뜯으려고 그저 그냥 독 붓고 있네. 그냥 독 치네 아주 그냥. 옥수님 호수에다가 독을 그냥 막 풀고 있어. 막. 그래서 11기 영식의 데이트권 행방을 지금 이제 어디로 갈지 공개 고백 금지라고. 팔옥수님 지금 11영식님은 팔옥수님에게 데이트권을 줘야죠. 데이트권을 주고 싶지. 사계 데이트권으로. 11영식님은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이때 영훈님이 여기 그냥 에너지가 없다 정도로 하는데 2개 따고 싶었는데 왜냐면 팔옥수님이 2개를 따면 영훈님하고 17영수에게 쓰고 싶었을 거야. 데이트 한 4번 나가야 될 수도 있대. 영훈님 옥순에게 살짝 거리 두더라고요. 맞아. 좀 나도 좀 그렇게 느꼈어. 자기는 한 번 나갈 거라고 거절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제 18영훈님은 좀 거절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힘들 텐데 데이트권 좀 아껴두시죠. 꼭 하고 싶은 사람이랑 하시죠. 근데 저한테요. 이때 영훈님이 살짝 반응이 좀 발빼는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옥수님이 괜찮긴 한데 너무 좋다는 아니고 그냥 알아봤으니까 됐다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분한테 쓰면 되니까 대화 너무 짧게 해서 제 지금 마음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알아보고 싶었던 사람은 확실히 그 안에는 있었지. 팔옥수님이. 근데 내일 정도에는 정할 거고 그분한테 집중할 거다. 내일 정해지는 그분이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 나한테 써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긴 한데 일단 나는 3명을 후보로 두고 있고 내일 그 사람 중에 정할 거고 그 사람이 당신은 아닐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한테 써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다른 분과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일 그 3명 중에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정숙님이나 순자님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 과연 그렇게 되면 이 슈퍼데이트권을 날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알아보시면 어떨까까지는 또 아니고 나한테 데이트한 건 좋아요. 근데 나 내일 다른 사람 2사람 중에 1명 옥수님 포함 3명 중에 1명을 선택할 거예요. 18기 때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낭패를 좀 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죄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옥수님 입장에서는 저걸 밀당이라고 느낄 수 있겠지. 만약 팔옥수님과 좋은 마음을 나누게 된다? 근데 감히 제가 만약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팔옥수님과 잘 될 수도 있지만 감히 나 따위가 뭐라고 당신을 거절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지만 거절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겸손하게 말은 하는데 어쨌건 내일 내 선택이 네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도 쓸래? 쓸라면 쓰고 이거죠. 영훈님의 이런 미사여구를 좀 빼고 그거를 그냥 편하게 용어를 바꾸면 내가 지금 3명 중에 1명 선택 내일 할 거거든? 내일 네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쓰려면 써. 이거잖아. 나도 어차피 정리가 안 돼서 그래도 데이트 한번 해보고 정합시다. 둘이 지금 서로. 만약 내가 내일 너한테 꽂힌다면 아주 각오해. 이렇게 뭐 굳이 따지자면 팔옥수님이 조금 더 영훈님에 대해서는 좀 호기심이 있는 상태 같긴 해요. 근데 팔옥수님은 원래 이렇게 상대의 마음을 흔드는 표현들을 하는 것 같긴 해. 앞으로 공격적인 플러팅을 할 테니까 자신감이 아주 넘치고요. 내일 봐요. 생각보다 반응이 약해서 그쵸? 영호의 말은
조금 한 발 빼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3명 중에 1명이고요. 내일 아닐 수도 있으니까 김새진 않았어. 너 좋아해주면 좋겠다. 승부욕을 불탔군요. 승부욕에. 역시 고수들의 대결이라 볼만하군요. 너무 귀엽게 생겼고 목소리도 좋고 어쨌건 뭐 몸도 좋고 배노 있는 분이라고. 근데 속을 모르겠대. 지금 18기 출연하고 그 심리적인 타격이 있다 보니까 좀 조심하는 상황이죠. 18영호의 어떤 그런 위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약간 제작진이 너무 했던 것 같아. 너무 뭐 출연 중에 나오고 그 몇 달 내 기간이 막 영호 입장에서는 막 휘몰아쳤을 거 아니야. 주변의 상황이 막 가혹한 상황들이. 그래서 일반인으로서 멘탈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 너 솔직한 마음도 보고 싶고 제 마음을 확 빼앗아갈 수 있는 포인트도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날의 또 하이라이트죠. 18영호 데이트권 썼다는 거에 신경 쓰이는 사람은 2사람. 하나는 정숙님. 아 얘네들 이거 데이트 나가겠네. 영식. 둘이 데이트한다고? 8억순이 18영호한테 썼다고? 그러면서 먼저 불러내는 쪽은 8억순님. 8억순님이 11영식이 불러서 가면 얘기가 조금 불편해지거든. 왜냐면 슈퍼데이트권을 쓰려고 해가지고 말을 걸 때 아니에요 저 좋아하지 마세요 라고 하기는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8억순 입장에서는 실은 최대한 빨리 부르는 게 맞고 심지어 슈퍼데이트권 미션 전에 부르는 게 좋긴 했지 그림상으론. 그래도 어쨌든 여기 와서도 다행히 8억순이 먼저 부를 수 있었죠. 그래서 잠깐 이야기 좀 하라고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2골 넣었다고 2골이나 넣었군요. 그래서 데이트권 따는 일정이 있을 줄 모르고 대화를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갑자기 밤이 돼서 좀 대화할 때 마음을 정하면 언급을 달라고 했던 거. 근데 조금 늦어져서 미안하다. 그래서 말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영호님으로 정한 거냐? 여기서 정한 거냐? 정한 건 아닌데 당신은 아닙니다. 영식님이랑 대화가 너무 재밌었고 너무 좋은 사람이 이런 걸 저는 아는데 사람 대 사람 호감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발전할 것인지 모든 연애 과정이 그랬는데 이제 발전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지금 11영식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바로 알아듣는 사람에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저런 거를 막 잘못 알아듣고 그 저돌적인 사람, 불도저라고 뭐 불리는 수많은 꽤 많았던 그런 캐릭터들에게 저렇게 말하면 더 노력하라는 거구나로 오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이 아니라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약간 시간 탓, 그냥 상황 탓을 좀 하는 거지. 그런데 다른 남자들은 이성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 뭐 어떻게든 영식님한테는 상처는 되겠죠.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생각해보면 영식님은 옥수님에게 그렇게까지 원픽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영식님은 다른 사람을 더 알아보고 싶었었어요. 그러다가 방을 잘못 찾아가지고 옥수님과 대화를 하게 됐고 옥수님은 그래도 나한테 말을 걸어준 줄 알고 영식님을 선택했고 또 데이트를 하니까 또 영식님은 나를 선택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영식님은 그런 마음을 키워갔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도 뭐 옥수님한테 막 그렇게까지 옥수님밖에 없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흐지부지하게 하면 서로 힘들기도 하고 근데 영식님이 다행히 이제 바로 잘 알아듣고 감사하다 말하기 쉽지 않았을 건데 잘 알겠다고. 그쵸. 저런 거절 자체는 솔직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일어날까요? 더 말하잖아. 일어날까요? 그래도 순자님한테는 바닥 2번 탁탁 치고 여기까지라고 했었는데 좀 나았죠. 그렇게 이제 관계가 정리가 됐고요. 파락수님이 여기까지라고 손을 그어줘서 뭐 다른 분 알아보기로 파락수님만 바라보면서 간다고 말해서 이제 그걸 어쨌든 파락수님의 선택을 존중한다. 뭐 아쉽지만 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래 영식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을지도 몰라. 지금 어떤 뭐 상대와 어떤 대화에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자기 과시나 인정 욕구를 좀 멈추는 것 그런 거는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니까 그거를 뭐 바로 해결하기는 힘들었겠지. 근데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는 영식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게 결국 어떤 조급함이랑 그리고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지금 훌륭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들 그런 것 때문에 실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11기 때 재력을 과시했던 것도 그 재력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거는 무조건 10분의 1 토막이 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실은 영식님에게 굉장히 조급함을 자극할 수도 있고 자신감은 깎아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내가 재력이 부족해지더라도 뭔가 명품을 선물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옥수님 마음이 놓아지나요?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애초에 영식님은 순자님에게 더 마음이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더 17 순자님에게도 마음이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이 컸어요. 팔옥수님 1순위가 아니었어. 근데 팔옥수님만 바라봤던 이유는 팔옥수님이 가능했기 때문이잖아요. 팔옥수님의 관계가. 그런데 지금 팔옥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해졌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영식님은 내가 더 좋아하고 내 마음이 크고로 결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작진의 질문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애초에 영식님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거나 가능성이 없으면 그 마음을 놓았었어, 지금까진.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매몰 비용이 있으니까 이걸 쉽게 놓긴 힘들 수 있겠지. 데이트권 2개. 그래서 굳이 이성적인 감정이 안 생기는 저한테 뭐 시간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요. 영식님은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렇게 사계 데이트권 쓰고 왔냐고. 순자님 지금 왜 부채질하죠? 불난집에? 쓸 사람이 없대. 그렇게 이제 다음 화로 넘어가는데, 다음 화에 뭐 옥수님하고 가려고 데이트권 딴 거지. 근데 영수님이 그냥 무시하고 쓰래. 2개 다 그냥 옥순한테 써버리래. 야, 진짜 영수는 정말 아니면 하나 옥순한테 쓰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 써. 근데 또 다른 사람한테 막상 쓰려고 하면 이거 멘붕한 표정 아닌데. 자막이 잘못 붙은 것 같네요. 근데 누군가랑 나와서 굉장히 또 해맑게 웃고 있죠. 영수의 말을 들었을까요? 뭐 순자랑 데이트를 나왔을까? 굉장히 표정이 밝아졌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제가 썸네일을 썼는데 누굴까? 궁금해요. 근데 누구여도 데이트를 나왔어도 영식 씨는 좋아했겠지. 그건 뭐 그렇게 무게감이 있진 않으니까. 형님, 이렇게 또 두 사람은 또 즐거운 또 한때를 보내는데, 여기에 17 영숙님, 왜 항상 이렇게 슬픈 예감은 틀리질 않는, 그리고 이런 타이밍, 슬픈 타이밍은 틀리질 않죠. 아니 뭐 바람피다 걸린 사람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나가버려. 이렇게 해서 뭐 어쨌건 화장실 갔다 나오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영숙님 뭐 해야 돼? 화를 대충 중요한 장면들은 다 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또 넘어가네요. 라이브 다시 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